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자 할 내용은 Extended Complex Plane과 Riemann Surface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설명할 내용들이 좀 내가 영어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하게 그냥 한국말로 다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영어로 설명되는 부분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일반적으로 기호로 진행하는 것은 뭐 한국말로 하나 영어로 하나 뭐 그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로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왜 우리가 Extended Complex Plane을 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위상학 토폴로지를 들으면은 어떤 스페이스가 뭐 여러분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다. 토폴로지 여러분 혹시 지금 토폴로지 수강한 사람이 있겠죠.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입니다.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토폴로지가 있는 거죠. 집합에다가 어떤 그 X의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놔 가지고 그 부분 집합들이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면 우리는 X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뒤쪽에 이제 그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컴팩트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물론 복수 해석하고 수강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고등미적을 수강한 학생이라 고등미적에서 컴팩트라는 정의를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 컴팩트랑 똑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평면이라든지 뭐 여러분 실수라든지 평면이라든지 우리는 복소 평면을 다루죠. 복소 평면이랑 뭐 평면이랑 R2랑 복소수랑은 뭐 그 집합 관계에서는 다 이제 1대1 대응인데 그 연산 자체가 다르는 거죠. 우리가 이 복소 해석학 맨 첫 시간에 이제 복소 평면의 실수에다가 R2 평면에다가 특별한 이제 복소수의 곱을 내가 정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복수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연산이 다른 거죠. 집합 원소 자체는 평면이랑 복소수랑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연산 자체가 달라서 우리는 이제 C라 놓고 R2라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어떤 수열이 여러분 이제 수열이 이제 R 뭐 평면상에 우리는 복소수를 다루니까 복소수에 있는 평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퀀스가 있습니다. 평면상에 시퀀스가 있는데 이 XN이 이제 뭐 수렴을 하는데 얘가 무한대로 XN 자체가 무한대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XN이 크기가 계속 커가면서 수렴하지 않는 이런 수열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수열들이 있을 때 이 X 무한대라는 것은 그 우리 복소 평면 위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위상학 뒤쪽에 보면은 점 하나를 첨가시켜 가지고 컴팩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위상학에서는 one point compa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위상학 뒤쪽에 배울 때 좀 복수 해석학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이랑 복수 평면에서는 이제 여러분 수열이 그 xn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n,n이라 xn 같은 게 뭐 복수 평면에서 n 더하기 in 이렇게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xn이 크기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수렴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무한대라는 그 숫자가 이제 복소수가 아니거든요. 복소수가 아닌데 이제 요 점을 하나 우리가 이제 복소 평면에다가 우리가 가상의 점 무한대라는 것을 하나 정의를 해서 합쳐서 여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위상을 주면은 우리 위상학에서 배웠죠. 그 한 점을
포함하면은 또 다른 위상학을 줄 수가 있습니다. C에서의 이제 우리가 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소 평면에서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를 가지고 위상을 정의한 후에 한 점을 첨가시키면은 한 점 첨가된 게 대한 위상을 또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위상학에서 듣기로 하고 공부하기로 하고 복수해석학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다루지 않고 요거 원 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을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복소적이 위상학 뒤쪽을 좀 이렇게 커넥션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잠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시간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은 자, 이게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그림이 있어요. 요게 바로 뭐냐 평면입니다. 요게 C 녹색 부분이 여기 녹색 부분이 평면이에요. 평면. 그래서 안쪽이니까 요거를 씌워버릴까요?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이런 식으로 뒤쪽. 안쪽이니까 파란색이 안 보이니까 평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평면가 9 그러면 여기 9가 있고요. 9가 반지름이 여기 놀스폴이 n이라고 했는데 0,0,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은 평면에 요것은 xy 점도 평면 위에 놓여 있습니다. x, iy는 이제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라지 xy는 구면 위에 있는 점이고 요거는 이제 요거를 p점이라 놓을까요? p점을 x 그다음 p 프라임 점은 구면 위의 점입니다. S2라 놓을게요. 9 반지름 1인 1을 S2라 놓읍시다. S2는 요거 반지름 1인 1 x, y 이렇게 소문자로 쓰지 말고 대문자로 씁시다. 구면에 있는 거 x, y, z x제곱, y제곱, z제곱은 1 네, 구면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노스폴에다가 이런 뭘 생각하냐면 여기다 구멍을 딱 뚫어 가지고 여기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추면은 이 안쪽에 구면이 있는 비추면은 n이랑 p 부면 위에 p 프라임이 있으면 얘랑 이제 직선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은 얘가 p 프라임이 구면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복소 평면에 이제 점 p점이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쪽에 구면 위에 p 프라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연결가서 이 평면 위에 이 점이 만나겠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서로 1대1 대응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직관적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얘가 S2입니다. S2 구면 위에다가 북극점 노스폴을 하나 뺀 집합에서 복소 평면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제 구면 위에 노스폴을 제외한 다른 점을 이제 하나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서 복소에 가는 점으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겠죠. 요거를 도대체 어떻게 구했을까? 요게 바로 우리가 여기 대응되는 요게 바로 사실은 스몰 x고 여기 바로 스몰 y가 됩니다. 이런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안 알려줬으니까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면 지금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가 노스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 1인 9가 있고 그 다음에 z=0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인의 한 점 여기서 사선을 그어 가지고 이제 구면 위에 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평면이 하나 점으로 만나는데 요 관계식을 한번
보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거 요 내용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 위상하게 나오는 이제 여러분 R2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컴팩트가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컴팩트라는 개념을 못 배웠지만 거기다가 무한대라는 개념 한 점을 딱 더하면은 컴팩트가 되는데 그 사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S2 자체는 컴팩트가 돼요. S2에다가 한 점을 빼면은 컴팩트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스몰 x, 스몰 y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거. 자, 이 점 일단 이 세 개의 점을 연결합니다. 이 점, 북극점, n점 이거 P'에다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나오십니까? 삼각형이 생기겠죠. 삼각형.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런 이렇게 삼각형 연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확장시켜요. Z축을 이렇게 Z축을 이렇게 확장시켜요. 그러면 요거를 요 점을 Z축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요 점의 좌표가 Z가 나오겠죠. Z가 나오고 요 각이 이제 여러분들이 수직으로 내린 거니까 무슨 각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예, 요거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하느냐? 요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요게 y 좌표죠. 요게 y 좌표고 요게 이제 x 좌표입니다. 이게 z 좌표고 z축이고 z축이고. 그래서 요 삼각형 요 점을 P점 여기 N이고 요거를 Q라 넣고요. 그래서 삼각형 공간이 어디 나오나? 자, 그래서 삼각형 N, Q, P 프라임을 어디로? YZ축으로 정사형 시킵니다. YZ 평면의 정사형. 정사형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정사형 시키면은 이제 직사삼각형인데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요거를 여기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요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사형 시키면 잘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지 y가 나오겠죠. 이 부분에 요 길이가 라지 y니까 라지 y가 되고 이쪽으로 내린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점이 원점이고 요 점이 1이고 요거는 어차피 크기가 1인 경우고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있습니다. y 맞죠? 요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노스폴이니까 이 전체 요 길이가 1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얘가 음수니까 1-z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나오는데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 삼각형. 하나는 큰 삼각형. 다른 하나는 이 큰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 노란 삼각형이 서로 닮은 꼴이죠. 닮은 꼴이니까 이제 이 높이가 큰 삼각형에서 높이가 1-z 그 다음에 옆이가 y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삼각형에서는 요게 y가 아니라 요게 y죠. 요게 y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볼까요? 여기 y가 잠깐만 요거 잘못 y고 네 그래서 이제 y고 그쵸 이게 원점에서 요거 한 것이 y인 거죠. 내가 잘못했네.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원점이고 원점에서 이쪽으로
여기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점으로 생각하면 원점에서 요 거리가 y인 거죠. 그래서 작은 삼각형은 요 위에 게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높이가 1인 거죠. 1. 그래서 1이고 그다음 y가 y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y는 이제 라지 y 나누기 1 z 그냥 나오죠. 삼각형 그 b만 따지면은 그다음에 여기 x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면은 요 삼각형을 이제는 이제 이렇게 xz 평면으로 이제 정사형 시키면 됩니다. 요거는 삼각형 nq p 프라임을 xz 평면으로 정사형 시키면은 정사형 시켜서 이제 삼각형 비율 따지면은 계산이 됩니다. 자, 요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삼각형을 그려서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요 함수 그 phi라는 함수는 이제 이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면 위에서 북극점을 제외한 점에서 복소평면으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가 우리가 얻어지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one-to-one onto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가지고 이런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제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까지도 알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수준이 좀 올라가겠죠. 자, 요것은 앞으로 두고 앞으로 뭐 혹시라도 학생들 중에서 대학원 가서 공부할 학생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실력으로 여러분들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phi라는 함수는 이제 정의 여기에 북극점이 빠졌잖아요. 그 북극점을 내가 요 함수를 확장시킵니다. 여기 phi라는 함수를 이제 phi의 tilda라는 함수로 확장을 시키는데 정의역에 한 점을 더 첨가시켰습니다. S2 전체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라지 XYZ가 북극점이 아닌 경우는 앞에서 주어진 함수로 해주고 XYZ가 이제 0,0, 북극점일 때는 임의에 이제 한 점을 이제 내가 첨가를 시킵니다. 요건 단순한 기호일 뿐입니다. 요거는 단순 기호일 뿐. 단순 기호입니다. 내가 꼭 뭐 무한대로 안 하고 여기다 꽃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기호입니다. 기호.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무한대라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써야지만은 단순한 엑스트라 포인트입니다. 복소평면에 들어가지 않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소평면에는 이제 뭐 x 더하기 iy 이런 형태로 이제 실수인 x랑 y가 실수인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그 안에 있지 않는 뭐 여러분들 이게 무한대라는 기호가 싫다면은 뭐 네모, 세모, 컵 또는 뭐 냉장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고, 자, 한 점만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함수는 당연히 one-to-one, onto가 되겠죠. onto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phi의 이제 역함수도 존재합니다. 역함수도 이제 복소평면에다가 무한대라는 한 점을 첨가시킨 거에서 S2로 보내는 함수인데요. 그래서 역함수도 어떻게 정의되느냐? 물론 앞에서 여기 먼저 주어진 이 phi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죠. 요 구하는 것은 그냥 아까 같이 거꾸로 풀면 되겠죠. x가 이거고 이제 뭐 역함수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뭐 역함수 구하는 것은 x제곱 관계식이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이제 여러분들 1이라는 걸 구면의 점인다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x라는 게 x 나누기 1 z라는 거 알고 있고 스몰 y라는 게 라지 y에다가 1 z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해야 할 거는 뭐냐? x, y, z를 풀면 됩니다. 요 방정식을 풀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되느냐? 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 x 제곱을 계산해 볼까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하나 계산해 봅시다. 요거 계산하면은 1-z의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1-z의 제곱분의 y 제곱이 나오네요. 네. 요게 나와요. 라지 z. 그럼 여기다가 한번 1을 더해 볼까? 그러면은 이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을 계산을 해 보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을 계산해 여기다 약 1 더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그러면은 1-z의 제곱분의 라지 x 제곱 1-z의 제곱분의 라지 y의 제곱 더하기 1-z의 제곱분의 라지 1-z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하면은 1-z의 제곱분의 1은 됐고 요거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라지 y의 제곱 더하기 라지 z의 제곱 마이너스 2z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 값이 1이잖아요. 1 나와서 요 계산하면은 1-z의 제곱분의 요거는 이제 1이 얘도 1이고 이 뒤쪽도 1이니까 2에 1-z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z 하나 없어지네요. 그래서 1-z분의 2라는 게 딱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우리가 요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이제 2 나누기 1-z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다 됐네요.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가 x가 여기서 요 사실로부터 이제 우리가 뭘 얻어냈느냐? 여기서 이제 1-z분의 1은 2로 나누니까 1-z분의 1은 뭐 2에다 2분의 1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이 나오네요. 그죠? 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사실로부터 여기로부터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은 라지 x가 뭡니까? 1번식에서 라지 x는 스몰 x에다가 1-라지 z로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x고 요 사실로부터 역수치하면은 이제 이게 뭐가 나오느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분의 2가 나오는 거죠. 요거 서로 역수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바로 뭐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분의 2x가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라지 y 계산을 하면은 이제 스몰 y에다가 1-z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분의 2y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는 요거를 z를 풀면 되죠. 여기서 z를 풀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다 z 뒤집어서 요거 뒤집어서 그거
부등호 바꾸면은 이제 여러분 쉽게 뭘 얻어낼 수가 있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거 다시 여러분들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의 역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거는 여기는 EZ랑 다른 겁니다. 복소수예요, 복소수. 요거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이렇게 쓰지 말고 x 더하기 z 놔둬야 되겠다. 요거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z가 x 더하기 iy로 써줄 때는 이제 여기 라지 x, 라지 y, 라지 z고요. 무한대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북극점으로 대응을 시키면은 이게 바로 이제 1대1 대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실제적으로 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까지도 제가 다 설명해 줬고요. 역함수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다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평면 복소 평면에다가 무한대라는 점을 이제 이렇게 합하면은 구면에 있는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림으로 좀 해야 될 게 이게 노스폴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노스폴을 이제 평면에 복소 평면에서 무한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한대 근방에서 노스폴 근방에서 이러한 구면에 있는 이렇게 근방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으면은 이 근방이 정사형에 의해서 평면 저 바깥 부분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의입니다, 이게. 다음 정의가 뭐냐? 이제 C''을 복소수에다가 무한대를 하나 방금 설명한 것 같이 무한계를 하나 첨가시킨 걸 가지고 우리는 extended complex plane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이거는 단순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가상의 포인트예요. 존재하는. 여기 이 무한대는 여러분 실수에서 무한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실수에서는 무한대를 어떻게 정의했죠? 임의의 실수보다 큰 어떤 것, 가상의 수 이걸 가지고 무한대로 했는데요. 복소편에서는 그냥 한 점입니다. 그거 복소수에 있지 않은 한 점, 아무거나. 그래서 이제 그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를 정의해야 하는데요. 그 네이버후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무한대의 네이버후드 엡실론이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를 요걸로 정의를 해요. 이런 식으로 복소인데 이제 엡실론 분의 1보다 큰 엡실론이 0으로 가면은 이 숫자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엡실론 네이버후드 오브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아까 같이 이 파이 tilda라는 함수가 이제 요거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버스 펑션이 여기에 무한대의 네이버후드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대응시키면은 이제 북극점의 네이버후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는 바로 구면 위에서 이제 북극점의 네이버후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이 이제 무한대에 대한 개념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 항상 북극점이랑 여기 스테레오 그래픽이랑 1대1 대응 관계 있는 것만 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 Z0가 있어서 그래서 Z가 Z0로 수렴할 때 함수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입실론 델타를 생각을 하면 임의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여 Z-Z0의 차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이제 fx의 절대치가 이제 그 fx가 무한대의 네이버후드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fx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fx가 belongs to epsilon neighborhood of 무한대의 네이버후드에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엡실론을 점점 0으로 가까워지면은 fx는 그 무한대 그걸로 접근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거는 단순히 우리 정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니까 아까 같이 여기에서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니까 그것이 구매율이 놓으면은 뭐 북극점으로 가까워지겠죠. 엡실론이 여기에서 엡실론이 작아지면은 이제 그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여기에서 북극점으로 가까워집니다. 북극점으로 가까워지면은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거를 대응을 되겠죠.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의가 있는데요. W0가 복소수에 있어서 이제는 Z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FZ가 이제 0으로 수렴한다. 그 말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그럼 Z를 엡실론 델타 네이버후드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미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Z의 크기가 델타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Z가 이제 무한대의 델타 네이버후드 안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의미를 잘 살려두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기만 하면은 fx 빼기 오메가 제로의 이제 그 차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요걸로 다시 가면은 이제 그 z가 엡실론의 네이버후드 안에 복합평면이 있으면은 그 점은 일단은 노스폴이 가까운 점이 되겠죠. 노스폴로 S2 스테레오 그래픽에서 그 점이 라지 XYZ가 노스폴로 가까워지면은 이제 이 Z 여기에 대응되는 복소평면 Z는 이제 무한대로 가까워진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요거를 꼭 정의가 가지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이랑 연결을 시키면은 이 정의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쉽게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정의할 수 있겠죠. Z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무한대로 수렴한다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미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이제 Z의 크기가 델타보다 1보다 크면은 fx의 절대치가 모듈러스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Z를 어떻게 돼요? 스테레오 그래픽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노스폴에 가까워지면은 fx 함수값도 노스폴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겠죠. 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 우리가 정리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Z랑 ZZ랑 W0가 복수평면 한 점이 있을 때, 그러니까 Z가 ZZ로 수렴을 할 때 fx가 먼데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요거를 역수치하면은 0으로 가겠죠. 요거랑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z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오메가 제로 간다는 이야기는 얘를 z분의 1로 치환을 하면은 0으로 가면은 이제 이거는 안쪽에 있는 게 z분의 1이 되겠죠. 직관적으로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됩니까? 1번과 3번을 이용을 하면은 z가 0으로 가면은 요거 대신 z분의 1이 되겠고요. 1번 이용하면은 이제 역수치하면은 이제 또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 사실은 쉽게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그냥 간략하게 내가 여기 증명은 3개 다 해놨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Z가 ZZ를 수렴할 때 FZ가 무한대라는 이야기는 정의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요. 요거랑 요거 차가 Z랑 ZZ의 차랑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은 이 FZ의 모듈러스가 이제 엡실론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똑같은데 이것만 분모 분자 바꿔버리면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요 정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Z가 Z대로로 갈 때 FZ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됐고요. 2번도 똑같아요. Z가 Z0로 수렴할 때 FZ가 뭐 안 들어갈 때 오메가 제로다. 그러면 정의를 그대로 쓰면은 이미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요. 델타의 모듈러스가 델타분의 1보다 작으면 이게 된다. 그런데 요거를 순서를 바꿔요. 역수를 취하면은 델타, 그러니까 요거는 1 오버 Z 모듈러스에 요거는 작거나 델타분의 델타보다 작게 나오는 거죠. 델타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델타 틸다를 Z분의 1로 바꿔버리면은 뭐가 납니까? 이미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이제 Z의 모듈러스가 이제 얘는 0이 되진 않으니까 0보다 크죠. 항상 Z의 모듈러스가 0보다 크고 그다음에 델타보다 작을 때 요거는 F에 Z 틸다의 분의 1에 이제 요거 빼기 계산한 거 요걸로 바뀌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요 이야기가 뭘 의미하느냐? Z가 영어로 수렴할 때 F의 Z분의 1이 뭐 오메가 제로로 수렴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리미트 Z가 무한대로 갈 때 FZ 값이 무한대다. 요거 정의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미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여 Z의 모듈러스가 델타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은 FZ 모듈러스가 엡실론보다 1보다 크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요거를 뒤집어 놓으면은 Z분의 1의 모듈러스가 델타보다 작고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요거를 뒤집어 놓으면은 1 나누기 FZ의 모듈러스 분의 1은 엡실론이 되고요. 그래서 Z를 Z분의 1을 Z 틸다 Z 틸다로 치환을 하면은 이제 요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복소평면 위에서 무한대라는 점을 하나 첨가를 했습니다. 그 무한대를 하나 첨가를 했는데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게 이게 복소평면이거든요. 이 복소평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하나 이렇게 첨가한 것이 C의 스타인데요. 그래서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는 뭐냐? 이런 형태. 아주 큰 반지름이 원이 있으면은 원 바깥 부분에 있는 거. 네,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되겠죠. 저 Z를 이제 C를 모아놓은 건데 Z의 크기가 이제 뭐 라지 R보다 큰 이게 이런 형태가 바로 무한대의 네이버후드가 됩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는 엡실론의 1로 나오면 엡실론 네이버후드로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평면은 방향이 막 오른쪽, 왼쪽, 뒤쪽, 앞쪽 방향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끝으로 갈 때는 한 점 무한대로 수렴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걸 여러분들 꼭 잘 인지하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